가장 나를 화나게 하는 정치 뉴스를 꼽아달라고 했는데 뭐 저는 이렇게 뭐 화까지 난 건 아닌데요. 자, 신인규가 뽑은 가장 화났던 뉴스, 이 장제원 의원 사진 같은데요. 예,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제 여원 산악회라고 해서 네. 이제 버스 60여 대로 이제 3천여 명 가까이 이렇게 산행을 갔다는 3,000명이요? 와, 인기가 대단한데 이게 뭐 그렇게 화날 일입니까? 저희 전당대회와 좀 관련돼서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윤심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게다가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의종군을 선언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세과시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그때 뭐 피 묻은 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샌드위치를 사들고 다니면서 정말로 윤핵관 중에 탑 윤핵관이 되었는데 네. 근데 그분은 정치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정치를 저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정말로 탁 달라붙어서 언제부터 친윤핵관이었는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정말 잘 읽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좀 잘 읽어야지 네. 대통령의 마음만 잘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이선 후퇴한다고 했던 장제원 의원이 요즘 존재감을 아주 뽐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통과가 되고 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애초에 합의해서는 안 됐었다. 민주당과 합의를 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과의 협치를 패션 정치, 겉멋 정치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야당과의 그런 협치 자체를 겉멋 패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새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조금 좀 국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의문이 많이 드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사실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으면서 서로 이런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야당과 함께 신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합의까지 이뤄냈던 것인데 이거를 좀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저는 일찍이 있다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국면에서 사실 좀 민주당이 좀 해임 건의안 카드를 네. 좀 뒤늦게 갑자기 또 꺼내들면서 좀 이런 전국을 좀 더 이렇게 경색시키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장제원 의원의 표현과는 별도로 네.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그 왜 그렇게 그 늦게 해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얼어붙게 만드냐 민주당.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해임 건의안에 늦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네.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 민주당 라는 매우 거. 잘못했다. 매우요? 일부 동의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왜 잘못했다. 그러냐면은 왜냐면은 유가족들의 입장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늦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게 늦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겉멋 표신 정치라고 얘기했던 것도 국정조사 합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겉멋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상민 장관 그럼 해임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임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저희가. 네. 그럼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기회를 어떻게 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로 찬 것은 대통령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해임 건의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상민 장관이 버젓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밑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 그렇습니까? 가능할까요? 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354명이 지금 희생을 당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다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반이 넘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정부는 처음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정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질까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저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해임 건의안의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네. 이제 국정조사까지 사실 지금 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좀 정치력이 오히려 좀 부재한 거 아니냐. 결국은 국정조사를 못하게 되면 그 유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네.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를 맡아 있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예산은 최근 기술 법정 길 다 미뤄가지고 지금 15일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로 해놔놓고
그것도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떠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현금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가기를 시켜버렸으니 그래서 현금 주고 부도원 받은 꼴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우리 장재원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다 나누고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더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기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장재현 의원 뭔가 썸 타는 분위기. 네, 정치권에서 김장연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썸 탄다고 하셔서 저도 살짝 좀 설레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 김장할 때가 되기는 했죠.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연대설이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네. 있고 과거에도 뭐 간장연대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랑 또 장재원 의원이 연대한다 뭐 이런 네. 식의 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장재원 의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권력 실세라고 불려지는 장재원 의원이 이 전당대회를 지금 판을 다 좌우할 수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사실은 각 후보들마다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윤심에 이어서 이제는 그 장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당의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느낄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연대 좋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연대하냐? 대통령의 후배,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를 지키고자 이렇게 연대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네. 그 참사를 당한 그 또래의 부모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너무나 야속하다라고 네.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연대 좋으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연대할 사안이 아니다. 이경을 화나게 한 정치 뉴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김성애 전 비서관의 발언 두 개를 뽑아오셨네요.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김성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 발언이 굉장히 센데. 센 게 아니라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굉장히 지금 권력 실세로 유력 알려져 정치인이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다른 의원들도 다 여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유족들에게 정말 2차 가입과 네. 같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해서 안 되는 말이 있고 좀 금도가 있다라는 네.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를 언급을 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도 이게 정쟁으로 소비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 일부 언론이 이랬던 것인데 근데 시민단체들이 횡령의 수단으로 쓴다? 무슨 횡령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지금 유가족이 시민단체를 만났다는 거가 지금 비판하고 싶었던 것인데 유가족이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참사를 당한 현장에서도 국가는 없었고 지금 우리 유가족한테도 국가는 없었다. 유가족 모이게 해달라는데 국가가 하지 않았잖아요. 국가가 하지 않아서 유가족들이 일일이 민변에게 전화하고 시민단체 유가족들이 직접 전화해서 우리 같이 모이고 싶다라고 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횡령의 수단으로 악용될까 두렵다,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뜻이 아닙니까? 송원석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근데 뭐 당연히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특수본에서도 이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입장을 냈고요. 이런 얘기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참 이게 저도 매우 안타까운데요. 네. 이게 지금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자라고 말을 예.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뭐 정쟁이 아니라 막 음모론을 갖다가 지금 국회 안에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들은 좀 물으실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저런 얘기를 설사 들었더라도 그 네.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마치 그런 유튜브에서 막 그 벌어지는 그런 카더라 통신들이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입에서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정말 그 유족들이나 또 국민들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 것이냐. 우리 그 토끼 머리띠도 있었었죠.
그래서 네.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각시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뭐 민주노총 조합원 2명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민주노총이 왜 나오죠? 왜 악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악마화시키냐라는 부분. 우리 아이들이 그 축제 현장에 갔던 아이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아니고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정말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족을 향해서 마치 그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우리 눈에 발견이 된단 말이죠. 따뜻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네네.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이게 아마 과거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정권 자체가 좀 위축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도 좀 초반에 좀 미온적인 대처를 좀 하면서 사실은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정쟁화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정쟁화될 것, 정치화될 것을 오히려 우려해서 네. 오히려 이렇게 방치하고 소위 말해서 무시하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이분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 잘 이거를 대응을 정말 철저하게 잘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오히려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족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네.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그런 소통의 노력을 한다면은 네. 전 유족들께서도 지금 협의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더 강경하게 나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미 이분들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열린 자세와 우려할 것이 아니라 네, 네. 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